새벽 6시 영하 15도의 혹독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재벌 황기철 회장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76세 고혈압 환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은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담당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7세 의대 인턴 김우진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그의 외침이 회장의 생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27세 의대 인턴 김우진입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2025년 1월 15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이었죠. 새벽 6시 당직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김우진 인턴!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저는 서둘러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새벽 6시 30분 구급차 한 대가 급하게 도착했고 응급구조사가 외쳤습니다. 76세 남성. 화장실에서 의식 잃고 쓰러진 채 발견. 혈압 220에 130. 맥박 미약. 스트레처에 실린 환자는 황기철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재벌 그룹 동화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뒤따라온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40대로 보이는 아들이 울부짖었죠. 저는 즉시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체온 35.2도, 혈압 220에 130 맥박 52회. 황기철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담당 김성호 교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76세 남성 고혈압 기왕력 있습니다. 새벽 6시경 화장실에서 의식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겨울 아침 화장실. 최악의 조합이군. CT 즉시 촬영해. CT실로 회장을 옮겼습니다. 복도에서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제발. 황기철 회장의 아들 황민우 전무는 눈물을 흘렸고 그의 옆에는 아내와 두 딸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죠? 10살쯤 되어 보이는 손녀가 울먹였어요. 황민우 전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분 후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영상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뇌출혈. 상태가 심각합니다. 김 교수는 천천히 가족 면담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뒤따라갔습니다. 가족분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뭐라고요? 황민우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우리 아버지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손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통곡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저는 다시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황기철 회장은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죠. 모니터의 숫자들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우진 선생님, 간호사 박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버티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장의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황기철 76세, 고혈압 15년 병력.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차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침실 온도 22도에서 기상. 화장실 온도 추정 12에서 14도로 이동 후 용변 중 쓰러진 채 발견됨.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침실 22도, 화장실 12에서 14도, 10도 가까운 온도 차이. 거기다 영하 15도의 혹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의료진도 모두 고개를 저었죠. 76세 고령, 광범위 뇌출혈.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황기철 회장의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200을 넘나들었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김 교수는 가족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수님, 제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황민우 전무는 절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안 되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미국이든 독일이든.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무님, 회장님의 상태로는 이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송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황민우 전무는 복도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여보. 손이. 아내가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줬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로서 무력함이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황기철 회장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박소영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인턴 선생님, 손발이 너무 차갑지 않아요? 네. 체온이 35도밖에 안 됩니다. 온열 담요를 더 추가할까요? 그래 주세요. 저는 회장의 발도 만져봤어요. 역시 얼음장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환자실 온도는 24도로 유지되고 있었고 온열 담요도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체온이 낮을까? 저는 차트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화장실 이동 후 쓰러짐. 발견 당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음. 화장실 온도 12에서 14도, 영하 15도의 새벽, 노인의 얇은 잠옷, 그리고 고혈압.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의학 문헌을 뒤지기 시작했죠. 겨울철 노인 고혈압 환자의 급사 원인, 저체온증과 혈압 상승의 상관관계,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 논문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있었습니다. 추운 환경에 노출된 고혈압 환자는 체온 저하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며 이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50에서 80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특히 새벽 시간대 따뜻한 침실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이동할 경우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 때 위험도가 급증한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황기철 회장은 뇌출혈이 아니라, 아니, 뇌출혈이 맞지만 그 원인이 추위 때문에 혈압이 급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들고 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왜 그래? 김 인턴. 황기철 회장님 건인데요. 이 논문을 보십시오. 김 교수는 논문을 받아 읽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진 건 추위 때문입니다. 새벽 6시 따뜻한 침실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갔을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은 겁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김 인턴, 이미 뇌출혈은 발생했어. 지금 와서 원인을 밝혀봐야. 아닙니다, 교수님. 만약 추위가 주원인이라면 체온을 올리고 혈관을 확장시키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률이 낮아. 5% 미만이야. 그래도 해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김 교수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좋아.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저는 즉시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박소영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온열 담요 최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수액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황기철 회장의 체온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혈관 확장제를 투여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체온이 35.2도에서 35.8도로 올라갔어요. 혈압은 220에서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체온 36.4도. 혈압 185. 좋아. 계속하자. 2시간째. 체온 36.8도. 혈압 170. 맥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때? 체온이 오르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자. 3시간째. 갑자기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150, 140, 130. 교수님, 진정해 김인턴. 이건 좋은 신호야. 혈관이 확장되고 있는 거야. 혈압은 135에서 멈췄어요. 정상 범위였습니다. 체온은 37.1도. 그리고 그때 황기철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님, 손가락이. 김 교수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박소영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망이 없다던 환자가, 모두가 포기했던 환자가 눈을 뜬 것입니다. 김 교수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김우진 인턴, 자네가 해냈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황민우 전무를 급히 불렀어요. 전무님,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뭐라고요? 황민우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환자실로 뛰어왔죠. 아버지. 민우야, 황기철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황민우 전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기뻐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황기철 회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놀라게 해서. 중환자실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김우진 인턴. 네, 교수님. 자네 덕분이야. 내가 포기했을 때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어.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야. 자네의 관찰력과 판단력이 환자를 살렸어. 자네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날 밤, 저는 황기철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회장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혈압 130에서 85, 체온 37.0도, 맥박 72회,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 네, 회장님. 내가 살았군. 네, 살아나셨습니다. 고맙네. 천만에요.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죽는 줄 알았네. 그런데 자네가 살려줬어. 회장님께서 강하셨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게. 그날 아침, 왜 화장실이 그렇게 추웠습니까?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화장실 난방을 꺼뒀지. 재벌이라고 하지만 나는 원래 가난하게 자랐네. 그래서 늘 절약하는 습관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그 습관이 거의 목숨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알겠네. 겨울철, 특히 노인분들은 화장실과 욕실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난방비 아끼려다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네. 다음 날부터 황기철 회장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체온이 안정되고 혈압이 정상화되자 내 손상도 최소화됐어요. 일주일 후,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매일 회진을 돌며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죠. 회장님, 오늘 기분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네. 이제 걸을 수도 있어.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점차 안정됐어요. 훌륭하십니다. 다 자네 덕분이야, 김인턴. 황민우 전무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김우진 인턴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다른 의사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인턴님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황민우 전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전무님, 고개 드세요. 회장님이 강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장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퇴원하시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첫째, 겨울철 화장실과 욕실은 반드시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최소 18도 이상으로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둘째, 아침에 일어날 때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최소 3에서 5분은 침대에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래야 하나. 네. 급하게 일어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네. 셋째, 손발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장갑,
두꺼운 양말을 꼭 착용하세요. 겨울엔 필수겠군. 넷째, 혈압약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음식을 줄이세요. 염분은 혈압을 올립니다.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참 어렵네. 나는 원래 짜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 회장님, 짜게 드시면 약으로도 혈압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알겠네. 노력하겠네. 감사합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 드리는 겨울철 혈압 관리 수칙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겨울철 혈압 관리 수칙. 화장실 욕실 온도 18도 이상 유지. 아침 기상 시 천천히 일어나기 3에서 5분 침대에 앉아 있기. 손발 보온 철저히 장갑 두꺼운 양말 착용. 혈압약 매일 같은 시간 복용. 염분 섭취 줄이기 하루 5g 이하. 갑작스런 온도 변화 피하기. 실내외 이동 시 옷 충분히 껴입기. 회장은 메모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고맙네. 명심하겠네. 2주 후 황기철 회장은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겨울 추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겨울철 추위는 목숨을 위협합니다. 화장실, 욕실을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난방비 아끼려다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살려준 김우진 인턴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기자들이 저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퇴원 후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집 화장실과 욕실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항상 18도 이상 유지했어요. 아침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발은 항상 따뜻하게 했습니다. 혈압약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회장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정기검진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혈압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130에서 80 완벽합니다. 다 김 인턴이 가르쳐준 대로 했네. 잘하셨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김 인턴, 덕분에 손녀 졸업식도 볼 수 있을 것 같네. 물론이십니다.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오래오래 건강하실 겁니다. 3개월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황기철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사로 복귀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변했어요. 어느 날 회장은 동화산업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께, 저 황기철은 지난 겨울 죽음의 문턱을 다녀왔습니다. 추위를 무시했고 건강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의사의 헌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우리 회사 모든 건물의 화장실과 휴게실에 온도계를 설치하겠습니다. 겨울철엔 최소 18도 이상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사의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회장 황기철.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냉정하기로 유명했던 회장이 변한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모든 건물에 온도계를 설치했고 겨울철 난방을 강화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도 확대했어요. 특히 50대 이상 직원들에게는 무료 혈압 측정기를 나눠줬습니다. 그해 가을, 회장은 저를 불렀습니다. 김 인턴. 아니, 이제 레지던트가 됐다고 들었네. 네. 회장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입니다.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회장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이건 돈이 아니네. 장학금이야. 장학금이요? 그래. 나는 생명의 은인 장학재단을 만들었네. 자네 같은 젊은 의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지. 저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받게.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게.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레지던트. 나는 76년을 살았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걸 깨달은 건 죽음 앞에 섰을 때였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건강이 전부라는 것.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더군. 회장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작은 것 하나가 생사를 가르네. 추운 화장실, 짠 음식, 갑작스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목숨을 위협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나는 결심했네. 남은 인생은 건강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다른 노인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훌륭하신 결심입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덕분이네. 김 레지던트. 그날 이후 황기철 회장은 여러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겨울 아침, 차가운 화장실 때문에요. 노인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화장실 난방비 아끼려다 목숨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겨울엔 화장실을 따뜻하게 하세요. 최소 18도 이상으로요. 아침에 일어날 땐 천천히 일어나세요. 손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혈압약 절대 거르지 마세요. 짠, 음식 줄이세요.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겨울엔 화장실 가기 무서워요. 저도 혈압 때문에 고생합니다. 회장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노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의 캠페인은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뉴스에서 회장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재벌 회장에서 건강전도사로 변신한 황기철 회장의 특별한 행보가 화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회장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난방을 켰습니다. 혈압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짠 음식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그해의 겨울 노인 응급실 내원 건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겨울철 뇌출혈 환자도 12% 줄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렸더니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의사의 보람이었습니다. 겨울은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계절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앓는 노인에게 추위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겨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